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학가릴리 벌써 구독자 현재 7만 명을 넘어서서 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죠. 앞으로 8만 명이 달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이냐? 바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HBM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놓은 자료집. 그리고 이제 곧 11월 대선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선이죠. 11월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모아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디바이스 AI 자료집, HBM 자료집, 그들 중에서 특히나 돈 잘 버는 기업들만 모아놨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료집에서 정책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꽤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을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삼성전자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이거 너가 뭔데 이걸 판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라도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다 맞추지 못하겠죠. 당연하죠. 뭐 세상 사람 중에 제가 그걸 다 맞추면 여러분들 제가 신이겠습니까? 당연히 못 맞추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분석해보고 나만의 결과를 항상 만드는 행위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준비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하고 일치하지 않아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도록 내용 오늘 잘 준비해 봤으니까 삼성전자의 대폭락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 이유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바로 AI 거품론입니다. 지겹게 들으신 얘기니까 심플하게 갈게요. 미 증시 폭락 진앙지 AI 거품론. 그럼에도 투자 못 맞추는 빅테크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보시면 7월 골드만삭스 주식 리서치 팀장님께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1990년대 후반 닷컴 기업에서 일어난 버블 현상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대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해도 아이폰이나 인터넷에 버금가는 경제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약속에 힘입어 급등했던 모든 주식도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겁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론 거품이 옛날하고 AI 뭐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이런 반박이 나올 거예요. 옛날 어떻게 IT 버블 사태하고 같냐? 지금 엔비디아 매출 나오고 있지 않냐? 뭐 맞습니다. 이게 옛날하고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현재 돈 제일 잘 벌고 있다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라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투자가 이어질 거고요. AI 성장이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AI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고 그 너무 과도한 기대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대했던 건 바로 뭐냐면 AI가 이렇게 고속 성장하면서 빠르게 AI 관련된 서비스가 나오고 빠르게 AI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 AI 서비스를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AI 기업들이 실적이 대박나는 이런 그게 단기간에 1, 2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우린 기대했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존재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AI 서비스 기업들은 바로 따라오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동상이몽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화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오는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늘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생각보다 바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에 인공지능에 계속 투자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액보다 50% 증가했다.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벌리진 않는다.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AI 서비스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 돈 805조 원은 벌어야 되는데 현실은 6분의 1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상이몽이 벌어지면서 6분의 5가 지금 이제 너무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일부 낀 거품 정도는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조정 자체가 완전 이상한 조정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더 폭락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정도의 조정 정도는 거품이 좀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하락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엔비디아의 위기입니다. 저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GPU 패키징에 문제가 생겼죠. 설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HBM,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급등락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적자를 냈던 시기가 2022년도거든요. 실제 메모리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흑자를 전환하자 삼성전자도 바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상승 파동 정도야 이슈라든가 기술력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추세가 전환하는 데는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메모리 가격이었다는 거죠. 메모리 가격 계속 떨어질 때 적자 낼 때 2022년도 엄청 손해보다가 2023년도 정상화 좀 되고 나니까 바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 거품이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추세가 좀 전환이 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조정리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주춤거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시면 상승 사이클 아니었어? D램 가격은 왜 벌써 하락할까? 8월 시장조사 업체 D램 익스체인지의 집계 결과를 보면 컴퓨터용 D램 레거시 범용 제품이 지난 8월 평균 고정 가격보다 전달보다 많이 내렸다. 2.38% 내렸다고 합니다. 많이 내린 건 아니죠. 조금 내렸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그 흐름이 꺾인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보합세 좀 버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추세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D램 가격이 꺾인 잘 올라가다 꺾인 공식 시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공식적으로 가격이 꺾이면 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건 왜 꺾였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계속 D램 잘 팔리고 있는데 왜 꺾였냐? 바로 고대형 메모리 HBM3E의 보급률이 조금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HBM 덕분에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메모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거거든요. 근데 HBM3E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원래 D램 가격이 계속 메모리 가격이 비싸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다음 버전이 잘 팔렸기 때문이거든요. HBM2보다 HBM3가 더 당연히 성능과 가격이 비쌀 거고요. HBM3보다 HBM4가 더 성능과 가격이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 버전에 이 더 향상된 HBM이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고요. 이 단수 8단 8개 지금 이제 D램을 쌓았을 때와 12단 12개 D램을 쌓았을 때 16단 16개의 D램을 쌓았을 때마다 이 신규적으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때마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새로운 버전으로 가서 그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D램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게 최근 문제가 생겼죠.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엔비디아 때문에요.
왜? 엔비디아 때문에 3개월 지연이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블랙웰이라는 제품에 HBM3E 버전이 탑재되려고 했습니다. 8단 탑재된다, 12단 탑재된다, 두 개가 다 탑재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는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는 12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빨리 반등한 게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을 이번 달 말부터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 뭐 이것도 뭐 외워두시긴 할 것 같, 중요할 것, 이 흐름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3개월 지연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3개월 정도가 지연됐다. 뭐 아마 정확하게 3개월 아니고 3개월보다 조금 한 2개월 좀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면서 단기간에 메모리 가격이 잠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 다음 계속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다음 버전의 판매 수요가 그 블랙웰이었는데 이 블랙웰이 판매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9월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9월달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존재하냐? 주식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 9월 6일부터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마감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때예요. 회계연도가 완벽하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10월달이 돼야지 이거 풀립니다. 6월 6일부터 여태까지 계속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증시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시장의 매수 수급이 많이 사라졌고요. 두 번째, 기업들이 지금 이제 9월 15일 날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분기 추정세 납부 마감일이에요. 뭐 조금 연장됐고 16일까지 하긴 하는데요. 뭐 중요한 15일이 중요 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시중에 있는 돈들이 없어지겠죠. 이게 결국엔 나중에는 TGA 잔고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 미국이 정책을 쓸 때 어디서 갑자기 뭐 없는 돈을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 TGA 잔고라고 해서 이제 지금 미국 정부의 재무부의 그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개인적 은행에 계좌가 있듯이 여기에다가 정책이 하나 시행될 때마다 꺼내다가 이제 정책 시행에 쓰는 그 계좌거든요. 이 잔고로 결국 들어가서 결국 유동성으로 다시 풀리긴 하겠지만 그 시차가 존재하겠죠. 결국 돈을 시중에 있는 현금을 빨아들여서 시장에 다시 정책적으로 뿌려주는 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단기간에 9월 달에 증시가 유동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계절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9월 19일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0.25%가 될지 0.5%가 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짜가 바로 9월 19일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길, 지금 금리가 쭉 상승하고 버티다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변화가 나오는 시기, 금리가 가만히 있다가 올라간 시기, 금리가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시기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보통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한번 바뀌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달은 사람들은 FOMC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고 싶어 해요. 확인하고 위험이니까 까딱 잘못해서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큰 결정에는 결정을 두고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한다. 그래서 19일 이후부터 다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 계절적인 요일 9월에 몰려 있는 이슈가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뭐 유대인들의 이제 종교적 행사, 뭐 우린 전 세계의 가장 큰 금융시장의 큰 돈들을 유대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9월달에 지금 미국 재무부도 이제 자산을 계속 흡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하락하는 달이다. 그래서 시장이 특히나 많이 떨어졌다. 매년 9월마다 시장은 안 좋았다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게 이번 연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그럼 왜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고용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는 건 이제 보통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두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하락을 해야 돼요. GDP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요. 아직 마이너스는 안 났어요. 오히려 GDP는 괜찮습니다. 3%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뉴스가 많아요. 뭐 직접 네이버 검색해 보시든 구글 검색해 보시든 최근 GDP 검색 나오면 다 긍정적이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뭐 이번 연도 4월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고용 지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GDP에 가장 큰 영향, 70%를 영향을 주는 것이 GDP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비인데요.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소비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비 당장의 소비는 괜찮지만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맞습니까? 그죠?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잘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를 판단해 보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3회 법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용지표의 문제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갑자기 4.3%가 뜨면서 시장이 저번 8월 초에도 하락했었고 8월 초에 공개하고 나서 9월 초에도 공개했더니 지금 이제 저번 달 직전 달보다는 개선이 됐으나 전체적으로 이번 연도 추세를 계속해서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보면 0.1포인트씩 계속 올라간 추세예요. 뭐 8월 달을 제외하면 계속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이유겠죠. 비농업 고용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특히나 이유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I 거품론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메모리 가격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또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죠. 첫 번째 AI 거품론. 여러분들 엔비디아 매출 나는 거 보면 이거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AI 자체만으로는 사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AI 자체로 지금 뭐 벌어야 되는 돈의 6분의 1밖에 뭘 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AI는요. 우리 전방위적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I 서비스, AI니까 AI 서비스,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서비스 이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자체도 다양한 곳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바이오 연구. 그죠? 바이오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AI 요즘에 어디다 많이 사용되죠? 스마트폰, 전자제품에 탑재돼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고 있죠. 그죠? AI 기능 탑재한 기업들은 핸드폰 겁나 잘 팔리고요. 삼성전자 그래서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애플이 뒤따라갔죠. 이번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 AI 탑재해가지고 AI 성능 계속 높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전자제품에는 특히나 더 많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슬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당장에 우리 서비스업을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에서 특히나 많은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출이 잘 나는 기업들도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요. IT 빅테크 기업들도 사람을 잘라요. 왜냐면 AI로 대체가 되는 것들은 굳이 비용을 더 많이 주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AI로 인해서 시장이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AI로 인한 매출이 6분의 1밖에 벌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저는 사실 좀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AI로 인해서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꽤 더 많으니까요. AI로 경쟁력을 키워서요.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강화해서 판매량에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들 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옛날에 인터넷 서비스는요. 지금 당장 인터넷 서비스가 나와도 새로운 서비스가 없었어요. 대단한 게. 근데 바로 AI는 접목시킬 수 있는 전자기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AI 매출은 조금 거품이 낀 거, 과하게 우리가 기대한 건 거품은 좀 빠져야겠지만 과거 같은 IT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지금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대중적인 판단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가격 하락. 메모리 가격 하락 2025년도 1분기 HBM 판매가 이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전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도 HBM3 판매할 거잖아요. 8단은 성공시켰고 12단 성공시키려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조율하고 있죠. 심지어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TSMC하고 손잡았어요.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다시 지금 이제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시 반등 상승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비싸게 판매할 거니까. 그리고 이런 AI, HBM 판매에 대한 부분은 블랙엘,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한데 이 엔비디아 반도체도 계속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작년 대비해서 AI 관련된 비용이 50% 증가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계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 줄이겠다는 얘기 한 기업 단 한 기업도 없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매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잠시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적 요인, 말 그대로 계절적 요인입니다. 시간 지나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번 4분기에 제넷 옐런 의장이 4분기에 50억 달러의 자금을 여태까지는 많이 빨아들이다가 4분기에 푼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치적 11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증시 끌어올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 상승이 대세 상승이 될지 단기 상승에 그칠지는 모르겠으나 계절적 악재가 해소되고 돈이 풀릴 만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고용 지표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 결국에는 GDP 성장률이 낮아질까 봤는데 지금 당장 GDP 성장률 괜찮고요. 고용이 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다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추가적인 정책, 물가가 최근에 안정되면서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더라도 빠르게 고용지표가 빠르게 안 좋아지는 사태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용지표 문제도 당장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용지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준을 지금 고용지표로 작용할 수 없는 게 고용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에는 뭐가 많았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지원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하는 풀타임 잡이 많았는데 최근엔 파트타임 잡, 알바 자리, 짧은 일자리, 뭐 알바가 아니어도 꼭 짧은 일자리, 일정 더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고용 환경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제조업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지금 서비스업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뭐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너무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정짓기에는 애매하다. 심지어는 GDP도 괜찮고 물가도 안정되죠. 추가 금리나 추가 양적 긴축 끝내는 정책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뭐 이유는 아니지만 하나 여러분들께 반등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인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조 8,800억 반도체 부분에서 이 적자 찍었을 때 가격이 얼마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56,000, 57,000원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한 10%만 더 빠지면 이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격 근데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마이너스 반도체 부분 마이너스 14조 8,800억 나오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적적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다.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저가 자리 이탈하기 쉽지 않다. 이 마이너스 14조 8,800억을 또 찍는 자리를 탈란 또 뚫어주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는 바뀌겠지만 이 기업이 거품은 빠지는 건 맞아요. AI 거품도 일부 좀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 가격이 이하로 더 떨어진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매수를 서서히 들어가 봐도 괜찮은 가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반등에 대한 여지 있으니까요. 쭉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서요.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는요.
경제가 아직 불안합니다. 실제 2009년도 위기 터지고 유동성 공급하면서 2014년도까지는 유럽의 경제 위기 이슈 있었잖아요. 뭐 지금 그리스 뭐 파산하고 말 많았는데 그때 위기 잠깐 딱 이 시기 넘기고 나서부터 미국 경제는 대세 상승자를 달리면서 한국 시장도 대세 상승을 2017년도 18년도 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위기 잘 벗어나면요. 특히나 이번에는 AI 시장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만 잘 버텨주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자리 잘 버텨내면서 준비해서 다음 수익 볼 수 있는 자리 잘 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괜찮은 가격이니까 더 빠지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밑에 어차피 하방엔 한계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다 맞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하지만 제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 좀이라도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더 많은 정보들과 자료집,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반등 시작할 때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정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그리고 트럼프 해리스 대선 선거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느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가 있으실 겁니다. 각각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전주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모든 정보들이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급등전주는 말 그대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짧게 목표가 정말 욕심 없이 설정하면 여러분께서 80% 정도 승률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급등추천주의 세 번째 보시면 자료집 다운로드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집 무료로 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맨 위에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맨 밑에 2024년도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자료집 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전에 메인 메뉴에서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두 번째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게 매일 장 아침에 해외 증시장은 어땠고 제일 중요한 거 쭉 밑으로 중간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의 주요 뉴스는 뭐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전일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 비교해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대략적으로 알고 가실 수 있으니까 장 시작 전 10분 전에만 접속하셔서 어떤 종목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미리 대응이 가능하니까. 급등구조 포착 자료에서는 오늘 장중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자료집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무료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클릭했듯이 바로바로 안 들어가줘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 가능해. 이게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문자 보내세요, 확인 문자 보내세요 이런 거 보내면 쓸데없는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많이 오시죠. 이런 부분들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 번호 빼고 안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면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동의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가입하기 버튼 우측 하단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들어오시면 적는 칸에 이 핸드폰 번호 적는 칸 없죠? 이메일 주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혹은 뭐 구글 이메일 상관없습니다. 뒤에 알맞는 골뱅이.com 지금 이제 주소 적으시고 비밀번호 최대한 쉽게 설정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본인 성함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닉네임 생각하시면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메일 주소로 하냐? 아이디를 안 쓰고 왜 이메일 주소로 하냐?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하실 때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이메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로그인하실 때도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만드셨으면 네이버 아이디 @naver.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꼭 체크하실 점,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세요. 매번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매일 주요 뉴스, 그리고 매일 장 끝나고 나서 가장 강한 종목,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무료 자료집들 보실 때마다 로그인하시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해 두시면 한 번 로그인하시면 웬만하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로그인 상태 유지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께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100% 무료로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무료로 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면서 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8, 90% 이상의 높은 승률을 바라는 사람인데 그것에 비해서 성실함이 꽤 많이 그것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 스스로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하는 것들입니다. 원래 이것보다 더 하는데 여기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필요하실 만한 핵심 정보들은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1000분, 2000분씩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봐주시고요. 그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를 여러분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받고 저는 여러분께 자료를 내어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평생 무료로 계속 진행해드릴 거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적어도 지금 공개한 내용은 다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매일매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같이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곧 8만 명 구독자 달성 예정이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